한겨울 폭설에 잠겨버리고만 바닷가 폭우. 끝을 모르고 한 번 내리는 눈은 치워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물새들은 폭설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들은 이 혹한의 시기를 견뎌내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바닷물이 빠지면 갯골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갯골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물길을 말하는데요. 이 갯골을 따라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바다였던 땅, 호조벌이 펼쳐집니다. 마을 앞 논, 겨울잠에서 깨어난 산개구리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한데요. 호조벌 논은 이들의 사랑의 결실을 품어줄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호조벌에 봄이 깃듭니다. 이 시기를 노리는 자가 있는데요. 호조벌의 생태 조절자 황조롱이 농경지 주변의 새, 쥐 등을 주로 잡습니다.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아 보지만 떼까치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봄은 농부의 시간. 91살의 노영균 할아버지는 논으로 발길을 뗍니다. 미리미리 보듬어야 가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거 개간 하는 거, 개간. 땅을 넓히는 거. 공기도 좋고, 또, 물항이 저수지, 물이 좋고, 아주 농사 짓기 아주 앙성맞춤이지 뭐. 혹한을 견뎌낸 호랑나비 고치. 등껍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화, 즉 날개도지의 마지막 단계는 날개를 말려 펴는 일. 화려하게 변신을 마친 호랑나비는 비상을 준비합니다. 이제 호조벌 들판을 날아다니며 작물의 수분을 도와줄 겁니다. 작은 맹금류, 떼까치. 봄의 곤충들이 나올 무렵 번식을 시작합니다. 수컷이 4발나비를 잡아왔는데요. 떼까치의 경우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이 먹이를 조달해줍니다. 떼까치는 쥐, 도마뱀, 물고기 외에도 다양한 벌레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농가에 이롭습니다. 떼떼 소리는 먹이를 가져왔다는 신호. 입을 크게 벌려야만 먹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도 암수 역할 분담은 확실합니다. 수컷이 먹이를 물고 오면 암컷이 받아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암수 분업을 통해 대를 잇습니다.
호조벌은 경기도 시흥시의 10개 동에 걸쳐 있는 광활한 들판인데요. 면적은 약 5제곱킬로미터로 호조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해서 호조벌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진흙 속에서 고개를 내민 녀석은 보기 드문 드렁허리. 구멍을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논두렁이 무너지게 일쑤여서 농부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농약 과다 사용으로 거의 사라지고 일부 건강한 논에만 서식합니다. 농부들은 모내기를 앞두고 더욱 바빠졌습니다. 우선 논을 평평하게 골라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백로들에게 성찬의 시간입니다. 논바닥이 뒤집히면서 벌레나 미꾸라지들이 몸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논둑에선 꼬마 물대새들이 짝을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수컷은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날개로 그늘막을 만들어 구애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땅 호조벌. 농산일의 시작은 야생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호조벌은 어떻게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요? 옛날에는 바다인데 여기가 동네 이름이 도두머리. 그러니까 저 배가 들어왔다 이거지 도두머리. 그 지금은 여기가 바다를 꽉 막아가지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한 게 전부 다 저 논이 돼버렸지 뭐. 바다를 육지로 뒤바꾼 대역사. 호조벌은 300년 전 호조 방죽 축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갯벌을 개간하기 위해 우선 제방을 쌓고 수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721년 호조 방죽이 축조되고 호조벌이를 이제 형성할 때 수문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조선시대 임금과 신하들의 대화를 기록한 문서 승정원 일기. 시흥 지역에 방죽이 축조됐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왜 이토록 험난한 대규모 간척 사업을 감행했던 걸까요?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기록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잇따라 겪어야 했던 조선. 전국의 농토는 심각하게 황폐해졌고 경작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1670년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옵니다. 가뭄과 홍수, 지진, 병충해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경신대기근은 조선 전역을 초토화했습니다.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호조 아래 진휼청이라는 빈민구제 기관을 세우고 호조 방죽이라는 제방을 쌓아 소금기 많은 땅을 농토로 만드는 거대한 개간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순전히 지게나 손으로 들 것 해가지고 막았겠죠. 가래 이런 걸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평안하게 농사짐을 짓고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을 갖고 농사를 짓면서 이 안에는 진짜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애환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너른 갯벌을 품고 있는 시흥 오이도 앞바다. 4월 초 어김없이 군무를 펼치며 도요무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연해주로 북상하던 중 영양 보충을 위해 이곳 갯벌에 들른 것이죠. 국제 멸종 위기종 검은머리 갈매기도 오이도 갯벌의 단골 손님. 갯지렁이, 개 등 종 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은 철새들의 훌륭한 먹이터입니다. 부리가 긴 마도요는 칠개잡이 선수입니다. 썰물 때 먹이 활동하는 순간을 노리죠. 갯벌이 없으면 도요들이 살아나갈 수 없듯 어민에게도 갯벌은 귀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안악들이 열일 제쳐두고 갯벌로 나선 건 지금이 동죽철이기 때문입니다. 동죽은 예부터 오이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조개입니다. 가마니로 한 가마씩 잡았어요. 자루로 10kg, 50kg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발에 밟혀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조개가 많아가지고. 예전만 못하지만 동죽은 오이도 사람들의 쏠쏠한 수입원입니다. 또 하나의 갯벌 식구는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안악들만큼이나 검은머리 물대새도 바쁘기는 매한가지.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 오이도, 시화호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는 이들의 주 번식처입니다. 갯벌 오염과 파괴로 검은머리 물대새의 번식지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보호가 절실합니다. (3월) 중순 갯벌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황새바위섬.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만, 홍콩 등지에서 겨울을 난 저어새들이 이곳 바위섬을 찾아온 겁니다. 저어새는 생김새가 아주 특이한데요. 주걱처럼 생긴 납작하고 긴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외딴섬은 예민하고 겁이 많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서식지입니다. 긴 여정 후 휴식을 취하는 저어새. 알라을 자리를 물색하는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번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어새가 처음 황새바위의 모습을 드러낸 건 2018년. 보시겠어요? 전 세계에 3천여 마리에 불과한 저어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종입니다. 녀석은 도착한 지 한 달여 만에 신방을 마련하고 3개의 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번식 활동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8쌍이 번식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근데 올해도 한 8쌍이 지금 포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300마리까지 떨어져 멸종위기까지 겪은 저어새. 옥귀도 황새바위섬은 저어새의 새로운 안식처가 됐습니다. 저어새의 먹이터는 번식둥지로부터 반경 약 20km 이내에 있습니다. 이곳 저어새의 먹이터는 갯골 위쪽에 자리 잡은 호조벌입니다. 저어새는 그 이름처럼 부리로 얕은 물속을 휘휘 저어 먹이를 찾는데요. 부리의 민감한 감각을 이용해 먹잇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주 먹이는 미꾸라지, 새우, 곤충 등인데요. 저어새가 약 20cm의 부리를 저어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다리가 조금 잠길 정도의 얕은 물이 필요합니다. 봄철 물을 댄 노는 저어새의 먹이 사냥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호조벌과 인근 습지는 귀한 손님, 저어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야생과 더불어 생활한다는 뿌듯함. 마음을 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산책 나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까운 위치에 논이 있는데 저어새가 있다. 여기 왜 왔지? 먹이도 많고 또 우리가 다니면서 먹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곳이니까 되게 친근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사냥을 마친 저어새는 반드시 몸단장을 합니다. 깃털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벼룩을 털어내는 것이죠. 몸을 깨끗이 한 후에야 둥지로 돌아갑니다. 호조벌 논과 수로에 물고기가 지천이어서 남정네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고, 특히 썰해지라는 철이면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 땅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갔다고 합니다. 벼가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 짠물이 말하자면 이 땅 속에 있어갖고 벼가 크지를 못했어. 그래도 요같이 커도 그래도 먹고 살려고 보통 농사를 짓지. 기록에 의하면 방죽 축조 후 4년이 지났는데도 곡물은 소금기에 말라붙어 죽어갔습니다. 강물이 흘러들지 않는 호조벌은 하늘의 비에 의존해야 했던 천수답. 땅에 염분기를 빼기 위해 농민들은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은 후 논으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1960, 70년대에 경지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직선적인 경관이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해방 직전에 물왕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물왕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호조벌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물속에서는 은밀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고개를 내민 녀석은 긴 무늬 왕잠자리 애벌레. 물속 생활을 마감하려나 봅니다. 날개도지의 첫 단계는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천적에 노출되기 쉬워 가장 위험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날개도지가 시작됐습니다. 잠자리의 호르몬 분비는 응축시켜놨던 모든 조직을 펼쳐지게 합니다. 이제 허물을 벗을 차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들어올려 부여잡아야 합니다. 쓸모없어진 껍질은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머리는 완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개 펴기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새벽. 긴무늬 왕잠자리의 모든 변신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호조벌을 날아다니며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겁니다. 갯골이 내려와 바다와 만나는 오이도항.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예, 어떻게? 아, 그것도 크다고 난리요. 차 안에 실린 건 동죽. 그런데 동죽 자루를 다시 배에 싣는데요. 이렇게 자른 게 또 있어. 있어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동죽인데 새끼라 그래, 종패를 해, 종패. 우리가 용어상으로 종패고 동죽 새끼죠. 어민들이 뿌리는 건 바로 동죽. 어린 동죽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키우려는 겁니다. 이름하여 바다밭에서 하는 동죽 모내기죠. 이제 우리가 보조 사업을 받는 건데 전체 수량이 한 18톤대요. 오이도 어민들은 수확 증대와 관광 체험 활성화를 위해 오늘도 바다에 미래의 희망을 심습니다. 오이도 사람들은 이 갯벌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밥 먹고 갯벌하고 밥 먹고 갯벌 오고 삶의 터전이라고. 당연하죠, 그건요. 야, 동죽아 사랑한다. 돈 많이 벌게 해줘라. 오이도 포구 앞에 위치한 어시장. 앞바다에서 수확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있긴 있지. 많지. 개불 잡아오지, 소라, 낙지, 고동 이런 거 다 비지락, 까무라 다 잡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긴 자연산만 다 파는 거예요. 요거 예전에 한 앞에 100마리씩 잡고 그래 이거. 노다지야. 이거 우리 이걸로 해서 먹고 살아. 못 잡는 사람이 한 50개 잡고. 농사 짓는 거랑 똑같아. 갯비린내 나는 바다는 오이도 사람들을 키워줬습니다. 애기 다라에다 놓고 소 달구지 타고 애기 업고 가가지고 다라에다 이만한 다라에다가 거기다 뻘에다 내려놓고서 그러고 잡았어 조개를. 그러고서는 올지게는 얻고 나오고 나를 고맙게 살려준 갯벌이지.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준 갯벌. 되살아난 갯벌은 도심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아 차가워? 여기 봐봐 여기. 어디? 여기. 잡았어. 잡았어? 갯벌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여기는 실외로 돼 있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거칠음과 바다 내음을 경험한 아이들은 다 자라서도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갯벌. 이곳 생명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갯벌 체험이 된다면 더욱 값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결실은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오이도 갯벌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지난 봄에 둥지를 튼 8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 새끼들은 무사히 깨어나 부쩍 자랐습니다. 먹이는 개워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부모 새는 부화 후 40일이 될 때까지 둥지와 사냥터를 오가며 새끼를 돌볼 겁니다. 저새 사냥터는 호조벌 변온입니다. 저새가 서식한다는 건 그 땅이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호조벌에 물고기, 양서류, 수소곤충이 풍부한 덕택이죠. 2000년도 중후반부터 여기가 이제 도시 개발이 막 한참이 됐어요. 그러는 순간에 사실은 이런 또랑들이 굉장히 조금 생활 폐수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 매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친환경 사업을 저희들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호조벌 농부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사람 손이 안 가면 그런 게 벼가 뭐라 하느냐, 내가 논에 오면 발자국 소리에 벼가 큰다. 옛날 노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발자국을 논가에 와서 논둑에 들어서면 벼가 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아이고. 천생 농부인 노영균 할아버지가 90이 넘는 나이에도 매일같이 논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 잡초가 빨아먹을 걸 벼가 빨아먹으면은 10개 달릴 거 12개 달린다 이게요. 농부로서의 자부심도 어느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나는 뜬못 신고 풀 뽑아주는 이게 천하지 대본.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 가는 직업이다 이게요. 나는 내 자신이 좋은 직업을 하고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게. 그런데 물 아래에도 잡초 뽑는 일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렁입니다. 우렁이는 벼를 그대로 두고 잡초만 먹어치우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렁이라는 놈이 벼는 놔두고 잡초만 먹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 우렁이라는 게 사람 논매는 역할을 해준다 이제. 꽤 고맙지 뭐. 벼가 잘 자라지. 농부들이 힘을 합쳐 농약 대신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자 호조벌과 인근 습지의 풍경은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사라졌던 제비도 돌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많던 제비의 수가 급감한 것도 수출 증대를 위해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한 탓입니다. 호조벌의 숨쉬는 흙은 제비 둥지의 재료가 되고 제비는 벌레를 잡아줍니다. 지난 6월 중순 호조벌의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제가 열렸습니다. 풍년 기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재해와 병풍해 없이 오늘날 풍요로운 곡창으로 변모한 호조벌의 노는 300년에 걸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만들었던 호조벌. 이제 그 호조벌은 농민, 땅,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00년 전 우리 선조들을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생각합니다. 바다를 메꿔서
수백 색이 나오는 이런 농경지를 만든 우리 선조분들의 극복의 정신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과 생태와 농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으로 끝까지 좀 보존되길, 보호되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농자지 천하지 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란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노영균 할아버지. 그의 발길은 오늘도 논에 있습니다. 저 벼가 그 보답을 해준다고 노사꾼이 저시 뭐야 한 며칠 있다가 이 저 논에 오게 되면 우뚝한 거 보면 기분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사람 같으면 가서 시다듬어 주고 싶어.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호조벌의 옛 이름은 돌보고 기원한다는 뜻의 바라지였습니다. 건강한 땅은 무생명을 돕고 무생명은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 곁에는 사람과 무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바라지, 호조벌이 있습니다.